자, 봅시다. 이제 요거를 치환극한의 예제로 잠시 확인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얼핏 보면 낯설 수 있다 이거잖아.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아까 전에 강의를 할 때 기초라고 하면서 강의했는 게, 기초가 뭐냐면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게 뭔데? 따라서, 그냥 따라서야. 뭐 x 마이너스 2를 t로 넣고, 그래서 t가 0으로 간다. 이거 하라는 거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0으로 간다. 알겠죠? 이거는 초월함수 극한 전부에 해당된다. 즉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극한에서만 기초가 그런 게 아니고, 예습을 통해서 알겠지만 삼각 함수도 다 0으로 간다. 사인에 대한 극한, 탄젠트에 대한 극한, 코사인에 대한 극한이 모두 0으로 간다. 따라서 저게 지금 1로 간다는 게 문제다 이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난 게, 그래서 이거나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는 뭐야? t 플러스 1 플러스 t이고, 그럼 1 마이너스 x는 뭐야? 뭐 마이너스 x인가? 마이너스 x분의, 용신아,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t분의,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이거고, 얘를 이제 뭘로 바꿔 하면은, 좁아갖고, 그래서 이건 뭐야?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에 마이너스 1승이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다. 조문제수 저거 하나 인식하고, 저런 형태가 삼각함수에서는 특히나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자. 자,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수학의 원리 87페이지 박스와 그 아래 연구 1, 2번까지 확인하라고 했다. 87페이지와 91페이지 확인하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덧셈 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수학의 원리 차례를 봅시다. 차례를 보면 큰 2번 미분법 안에 3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4단원 삼각함수의 미분이라고 있죠. 그런데 3단원 우리가 마친 부분을 보면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2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라고 있고, 선생님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도함수는 다시 그 미분법을 새로 시작할 텐데 그때 앞머리에 놓을 것이다. 지금은 극한에 해당되는 부분만 떼서 한다. 극한에 해당되는 부분은 3단원의 1단원, 4단원의 1단원과 2단원의 일부인데, 그 4단원을 보면 1단원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2단원이 삼각함수의 미분이지. 요 미분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3단원의 1, 2단원, 즉 극한과 도함수를 합쳐 놓은 것이다. 그래서 미분 단원을 실제로 보면 앞부분이 극한, 뒷부분이 도함수가 적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지금 보라고 한 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는 없는 덧셈 정리라고 하는 삼각함수의 부분이 있다. 대응되는 부분이 없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는. 그래서 요 덧셈 정리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가 되겠어요. 일단 가장 단순한 거부터 확인해 보면, 이 덧셈 정리, 예를 들어서 사인, 왜 배우는가? 사인
x 플러스 y 사인 x 코사인 y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y다. 뭐 이렇게 이거 맞나? 얘한테 확인하는 이상한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얘가 뭐야? 얘가 요게 뭘 의미하느냐면 요게 의미하는 바가 f 뭐 a 플러스 h다 라는 거지. 그래서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를 생각하자. 그래서 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해야 그 다음에 극한 계산이 가능해짐으로 한다라는 거고, 얘는 수투에서 센, 즉 수투 미적분 1에서 센 B스텝의 유형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게 있죠. 참고 f x 플러스 y는 f x 플러스 f y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와 같은 등식을 만족할 때 뭐를 구하세요? 라는 미분의 유형이 있어요. 기억나나?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배운다 라고 일단 미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냥 안다가 아니라 요걸 한번 보자 이제.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건데, 수원, 즉 대수 과목에서는 삼각함수를 배웠죠.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배울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였냐? 단원 구조였어요. 단원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이렇게 하면 기억나나? 대수합. 여기 뭐야? 지금 물 처마실 때야. 해석합. 여기가 뭐야? 기하합. 그래서 기하학에서 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지난 시간에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해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그 이상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제시한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올해 나오는 수능 문제도 이 수준에서 맞출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야. 여기에 해당된다. 이 덧셈 정리는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하고 있다. 계산을 위해서. 그럼 이게 해당되는 건 뭔데? 여기서 뭐 배웠죠? 대수하기까. 대수의 단원의 구조에 따라서 정의와 연산, 즉 계산을 배웠죠. 계산에서 뭘 배웠죠? 수원, 즉 대수 과목에서 삼각함수의 계산에서 뭘 배웠죠? 나 혼자 하죠?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는 이렇게 삼각함수하고 끝나는데, 요 앞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보면 지수함수에 대해서 뭐가 있어? 지수 단원이 있다.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도 그런 구성인데 지수와 지수함수처럼 단원 이름을 구분하지 않을 뿐이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산에서 뭘 했느냐면 두 개가 뭔데? 관계와 각변환 늘 했어요. 기억을 하실까요? 관계는 뭔데요? 관계는 제곱관계. 제곱관계가 뭐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상제관계. 탄젠트 세타는 뭐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그리고 결국 이 삼각함수의 극한도 계산이라고 하면, 극한이 대수단원이잖아. 그래서 계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배운 지식이 당연히 사용이 많이 될 거예요. 이해 갔나? 이해 가기는 지금 여기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초점 없는 눈동자, 각변화 이렇게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저기 있는 87페이지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저기 있는 91페이지 내용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장,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응 구조는 알겠나? 왜 대응되는가는 모르더라도 대응 구조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둬야겠어요. 그래서 2단원 삼각함수의 극한에 동그라미 1단원에 네모 1단원. 첫 번째가 뭐야? 역수함수야. 자, 역수함수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나? 즉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인 x분의 1은 코시커트 x다라는 거잖아. 알아? 역수함수잖아. 그래서 너는 뭘 할 수 있다고? y 코시컨트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릴 수 있죠?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그럴 리가 없죠? 저를 시험하지 마소서. 제발. 저를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투, 즉 미적분 1 함수의 극한단원에서 그래프가 정의에서 수렴 덩어리 역할을 하므로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함수를 점 대입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렸다. 그 중에 하나가 역수함수 그래프, 또 하나가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였어요. 수능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신을 위해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점 대입을 통해서 한다. 그 점을 대입한다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수학의 원리 페이지 87페이지 박스에 있다. 그러니까 역수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뭘 가르치니 하면 87페이지를 보면 박스 안에 뜻과 관계라고 나오죠. 여기 보세요. 뜻과 관계.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뭐 정의와 계산이다. 이제 정의와 계산이야. 그런데 계산의 1번, 2번이라고 하면 계산 1번. 이런 거죠. 그래서 정의는 거기서 뭐 y분의 r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코시커트 세타의 정의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코시컨트 세타의 정의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니? 마찬가지로 시컨트 세타의 정의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코탄젠트 세타의 역수는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정의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그러면 계산이다 라는 거잖아. 계산에서 첫 번째 제곱관계. 제곱관계 뭐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되더라?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와. 또 1 플러스 어떻게 되지?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인가? 다행히 맞았어요. 선생님이 아직 안 죽었어.
그 다음에 뭐 이거 알아둘 건 뭐밖에 없겠니? 코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죠? 아니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코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죠? 시컨트 세타분의 코시컨트 세타죠. 맞나? 거기는 안 나와 있네. 그냥 탄젠트 세타분의 1은 그 정의로 적혀 있는 거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아둬야겠어요. 대표적인 거 코탄젠트 새끼야. 세타는 시컨트 세타분의 코시컨트. 맞아. 코시컨트 세타다. 이걸 지금 보면 옆에다 풀어보면 시컨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죠. 역수고.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나? 잠깐만. 코탄젠트 세타. 탄젠트 여기. 코사인 시컨트 사인 코시컨트 맞는데?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잖아. 아 맞구나. 지금 탄젠트 세타로 생각했어. 지금 이렇게 된다. 이거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데 요거는 암기하는 방법이 간략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육각형을 그린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육각형을 그리고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아니고 탄젠트 그 다음에 시컨트 여기에는 코사인 여기는 코탄젠트 여기에는 코시컨트를 적는다. 어떻게 적었는지 알겠죠? 어떻게 적었는데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 코가 있다. 코사인, 코탄젠트, 코시컨트. 이해갔나? 오케이? 육각형 이렇게 안 하고 육각형을 그리는 이유는 이제 그 구조를 이용하기 위해서거든. 그리고 가운데 1을 적는다. 가운데 1을 적는다. 그래서요. 이것들끼리 역수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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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갔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곱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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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갔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 시컨트 세타분의 코시컨트 세타는 코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역수관계. 파란색은 역수관계. 빨간색은 제곱관계. 그 다음에 노란색은 상제관계. 상제관계에서 제가 나눗셈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면 암기가 수월하다. 사실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삼각함수는 대칭성과 주기성을 갖고 대칭성과 주기성을 갖는 관계로 정의 자체가 대칭성과 주기성을 갖죠. 그런 관계로 대수적으로도 이런 대칭적인 관계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결국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 2야. 이 대수학 2. 대수학 2를 한 거야. 그래서 정의에서 뭐 했어? 하면은 시컨트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시컨트 세타의 정의는. 그리고 계산해서 관계. 그래서 지금 뭐 요거죠. 이거 뭐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는 시컨트 세타분의 코시컨트 세타다. 이런 거였어요. 그럼 이제 각변환할 차례지. 이 각변환이 몇 페이지? 91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지. 알겠죠? 정리하세요. 그래서 덧셈 정리의 두 번째 내용이 덧셈 정리고 수학의 원리 91페이지 박스에 있는 건데 요걸 이제 각변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각변환에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사인 세타다. 이때 이 근거는 뭐야? 그래프다. 그래프가 아니고 단위원. 단위원은 어디서든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볼까? 단위원에서 생각을 한다. 우리 수업에서 단위원이 뭐야? 하면 삼각함수의 정의를 설명할 때 했던 거죠. 기억나나? 안 나는데 몰라. 나? 코사인 저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기에 있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나? 오케이. 그래서요. 그러면 얘가 뭐야? 0이다. 얘는 뭐야? 1이다. 따라서 이것과 같다.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어? 하면은 덧셈 중리는 확장한 것이다. 각변환을 확장한 것이다. 확장했다는 말이 뭐죠? 여기서는 2분의 파이 예 곱하기 정수배 꼴만 가능하지만 요거는 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무거나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알아뒀던 거를 기하적인 정삼각형의 반, 정사각형의 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마구잡이로 알 수 있는 값을 늘려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갔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요 구조에서 요 놈을 덧셈 정리는 각변환에서 온 것이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이제 덧셈 정리는 일단 뭐 다른 거 없고 이걸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어. 할 수 있죠? 네. 이것도 되나? 네. 자, 그런데 유도 과정을 좀 보겠어요.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해한다는 게 뭔가요? 유도 과정 순서가 이렇게 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가? x 플러스 y인가?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사실 제일 처음 시작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고 이렇게 돼. 베타 마이너스 뭐 화살표는 왜 나오는 거야, 씨.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별거 아니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다. 오케이? 이걸 보면 이 공식은 뭐야? 항등식이다 라는 걸 새삼 알게 된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이 위에 것들에서요 뭐 하는 거야 하면은 베타 대신에 뭘로? 2분의 파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 각변환에 의해서 사인이 나온다. 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다. 플러스가 나올지 베타가 마이너스가 나올지 모르고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는 이제 각변환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각변환. 이퀄이 아니라 대입을 한다. 즉 각변환을 이용한다. 지금 정확한 유도를 하자가 아니라 큰 흐름을 보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상제관계 나눗셈 상제관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상제관계 탄젠트 세타다를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다. 물론 각각에서도 이 과정을 거쳐갖고 플러스가 나왔으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플러스를 할 거예요. 일단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내가 유도 과정 또는 증명을 하는 건 뭐라고 그랬지? 문제풀이 과정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는 거였어요. 어떤 발상을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요걸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지.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거든. 노란색 펜건에서 밑줄을 치겠어요. 필수 개념 아래 연구 2번.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 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노란색으로 밑줄을 치시고 별표 치세요. 했죠? 이 코사인 법칙이 중요한데 이 코사인 법칙이 어디서 또 사용됐는지 아나? 기하에서 내적 할 때 사용되거든. 뭔 말인가요? 잘 봐. 기하 과목에서 내적을 하면 A 벡터 내적 B 벡터의 정의는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다. 세타라고 하는 그 사이각이거든. 오케이? 그런데 언제 쓰느냐? 이건 정의고 성질이 뭐야? 하면 A 벡터의 성분을 A1, A2, B 벡터의 성분을 B1, B2라 하면 A1, B1 더하기 A2, B2다. 이렇게 적거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요. 잘 봐. 그런데 단위원이죠. 단위원. 그래서 얘 크기가 만약에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가 모두 1이라면 이거 왜 생각하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 1이지? 그럼 뭐야? 코사인 세타죠. 오케이? 이 세타가 뭐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죠. 그래서 뭐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해 갔나? 그래서요. 그럼 이건 뭘까요? X좌표, 코사인, X좌표, 코사인. 병신아. Y좌표, 사인, Y좌표,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 그 그림에 있는 대로 본다라면 A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러면 A의 좌표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근데 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여기에 대해서 한 거니까 요거. 근데 저걸 앞으로 보낼까? 아니요, 뭐 그건 큰 상관없죠. 어차피 이건 참고로 우함수여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므로 뭐 요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코사인 앞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셈이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러면 봐. 뭐가 어떻게 됐는데?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뭘로 보여야 돼요?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y 좌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적. 이 자체가 내적이야, 내적. 네, 단위 벡터. 거기서 보면 벡터 뭐야? OA 벡터와 OB 벡터에 대한 내적이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어요. 이해갔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요 기하는 이거고, 요 앞에 요거랑 대칭해서 생각을 해주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다. 왜 그러냐? 여기서 지금 어떻게 유도하고 있니 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쓰죠. 기억에서.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또 한 번 써서 니온이 나오죠. 그 둘이 서로 같다지. 그런데 이걸 유도할 때도, 얘를 유도할 때도 뭘 하느냐 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써서 같다라고 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니? 자, 그리고 이런 능력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수업에서 사고의 4단계 중에 뭐 비교, 이해, 해석, 질문과 추측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게 해석에 해당되는 행위였어요. 사고였어요. 해석에. 근데 여기서 해석과 이해 구분을 못하는 학생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구조잖아. 이런 구조가 있다. 어떤 개념이 있다. 어떤 개념을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걸 이해라고 해. 근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어떤 구조가 있다. 또 다른 구조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지 병신아.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구나 해서 얘를 내가 알고 있는 놈으로 받아들이는 걸 해석이야. 그러니까 대상이 뭐야? 개념 수준이냐, 구조 수준이냐의 차이거든. 지금 이건 구조와 구조를 갖다가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다.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덧셈 정리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극한, 기본 극한, 치환 극한 살펴볼 거예요. 정리하세요.